1.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새만금 예언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감록은 지금부터 569년 전 1455년 세종대왕의 아들인 세조가 조선의 제7대 국왕으로 1455년 6월 25일 왕으로 즉위하면서 정감록이 두각되는데 우리나라 도읍지 변천에 대한 예언 속에 서해의 고군산도가 범시의 천년도읍지가 된다는 설이 있다. 또는 정감록의 퇴조 302설에는 고군산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천년도읍이 된다. 라고 기록한 예언서가 있다.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전승되어 온 예언서로 수도가 송악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계룡산으로, 계룡산에서 가야산으로, 다음으로 서해의 고군산군도가 천년도 읍지가 된다는 예언설이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세종시까지 행정수도가 이전되었고 다음은 고군산군도 중심의 새만금이 국제적인 천년도 읍지로 발전하게 되면 수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다음의 예언서는 정감록에 이어서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서구의 예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구는 지금으로부터 26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조 임금 시절인 1754년에서 1825년 사이에 척제 이서구의 예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저 30장이요 지고 30장이 될 것이다. 변산 앞바다의 바닷물이 30장 즉 90m 밑으로 내려가고 해저의 땅이 30장 90m 위로 올라온다는 뜻으로 서해안이 용기하면서 상당 부분이 육지가 된다는 예언이다. 서해안, 새만금을 간척함으로 해서 고군산은 육지가 되었다. 전라감사 이서구 공적비, 김제서도 발견, 전라감사 이서구의 공적비가 김제 금고양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40대 초반과 60대 후반에 걸쳐 전라감사를 2번이나 부임했던 인물로 본관은 정주자는 낙서, 호는 척제 강선소 완정성모산인이며 부친은 대광보국 숙록대부 의정부영의정을 징직받은 원이고 모친은 정경부인이 된 평산 신시로 부사 사관의 딸이다. 전라감사 이서구 공적비는 김제 금고양교 앞에 다른 사람 공적비 39기와 함께 세워져 있으며 옛 동안현 금구 면사무소 옆에 세워져 있었으나 6.25 동란 이후 현 금고양교 앞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수많은 전라감사가 다녀갔지만 이서구처럼 흥미진진한 예언을 남긴 인물도 없다는 게 금고양교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전언이다. 새만금과 관련된 예언과 선운사 말불 이야기, 90도 예언 등이 전해지고 있고 사가 시인의 한 사람으로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연구하는 데 조예가 깊었으며 글의 쓰이는 전고 또한 널리 알고 서예도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서구의 시는 그의 개인적 성향 관계로 혁신적이거나 현실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고 사색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서구 공적비는 김제뿐만 아니라 전남, 제주도 등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제 금고양교 관리인은 전했다. 정감록의 예언과 성견 지명이 있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경이로운 생각이 든다. 3.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1891년에서 1943년까지 당년도의 예언이다. 군청막리 이 말을 풀어보면 군산 앞쪽으로 창고가 만리나 늘어선다.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이 하나의 권역이 되어 엄청난 창고가 들어선다는 예언이다. 4. 증산교 창시자 증산 강일순 1871년에서 1909년까지 당년도의 예언이다. 남통만리 이 말을 풀어보면 서해를 개척해서 우리 민족이 살 땅이 새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서해의 새만금 지역이 미래의 새 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5. 본 제작자가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부터 569년 전 정감록 예언이나 또는 268년 전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서구의 예언에서 똑같은 고군산군도를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원불교 창시자 소태산 박종빈 예언가 그리고 증산교 창시자 증산 강일순 예언자까지 서해 고군산군도에 대하여 고군산군도가 천년도읍지가 된다는 예언서를 오늘날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군산군도를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도 반한 신선의 섬들 후백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까지 이곳 고군산군도는 정치, 외교, 국방, 물류, 총교, 교통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져왔던 섬이었습니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고군산군도는 관광지로서 만 알려왔을 뿐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는 모두들 스쳐 지나가 버린다.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경이 지은 선화봉사고려 도경에 당시 고군산군도의 지금의 선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다. 숭상행궁을 비롯하여 군산정, 오룡묘, 자복서 등 많은 건물이 군산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현재 망주봉 주변에는 건물지와 담장시설 등과 함께 각종 청자리와 도기편,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으며 출토된 유물은 14세기에 사용되었던 최상급의 청자 파편들이 나오고 있다. 1864년에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는 고군산 주민들의 경제적 상태를 주민들은 모두 부유하고 집과 의복, 음식에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움이 성읍보다 훨씬 더하다고 기록하였고 고지도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1872년 만경현 고군산 진지도에서 건물의 종류와 배치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이곳 고군산군도는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 2018년 2월 우리나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절차를 거쳐 6월 대한민국의 명승 제113호로 고시하였다. 배로 1시간 이상을 달려야만 다가갈 수 있었던 곳이다. 당연히 이렇게 외지고 고립되었을 이곳에 그 옛날 지체 높았던 분들이 머물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송나라 사신 서경이 쓴 고려도경에 따르면 선유도 망주봉 아래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군삼정이라는 대형 정자가 있었고 바로 옆 서쪽 양지바른 곳에 왕의 별궁인 숭산행궁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숭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건물의 기초구와 배수로 그리고 건물 기둥을 세웠던 큰 규모의 적심시설이 발견됐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고려 왕조는 거람족의 침입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 왕조는 왜 서해 바다에 있는 선유도에 행궁을 만들었던 걸까요? 900년 전 고려의 권력자였던 김부식이 송나라 사신단을 맞이하기 위해 찾았던 곳,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무역선이 머물다가는 기양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해양도시 고군산군도, 거기에 고려의 해상 왕궁이었던 숭산행궁과 선유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왕릉의 존재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네요. 끝.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